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었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판문점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작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사랑한 트위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트위터에 대해서. 네. 트위터로 만나자라고 제안했고, 그다음 진짜 만나게 된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시작이죠. 네네.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확히 2019년도 6월 29일에 그 오전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직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서 한국으로 향할 거다. 그동안에 만약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DMZ에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5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장이 공식 제의는 아니었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었다는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나를 팔로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트위터 기자들이 팔로워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 라는 말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트위터 팔로워 수가 6,159만 정도고요. 6,159만? 예, 엄청 많은 겁니다. 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 공식 계정이 2천만 가량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네요. 3배. 예. 그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식 계정은 176만 정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트위터를 사랑하니까 팔로우 수도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와서도 오전에 트윗을 올렸는데 현재 지금 한국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좋은 합의를 했고 DMZ에 간다. 라고 또 트위터로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만남이 끝난 다음에도 뭐 계속해서 어떤 반응인지를 보기 위해서 트위터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좋은 만남을 가졌다는 트윗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니까 기자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정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팔로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자주 트윗을 날려요? 이게 취임 전에도 많이 하기로 유명했었는데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 동안은 월평균 157건을 올렸었고요. 요새는 매달 조금 더 많아져서 280건 정도가 올린다고 합니다. 한 달에 280? 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도. 30일로 치면 3927. 네. 하루에 9개? 거의 그 정도 되시는 주말에 것 같아요. 쉰다고 치면 이야, 대단하네요. 저도 이번에 이슈 있는 다음에 한번 세어보니까 28일 날 6개였고요. 29일에 5개, 30일에 3개, 7월 1일에는 3개,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 불거질 때에는 하루에 10건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올리는지 아니면 누구 관리해주는 비서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아무리 봐도 직접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트위터라는 게 이게 SNS의 조상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래된 서비스인데 언제 시작했어요? 이 시작이 2006년 7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2006년 13년 됐군요. 네, 어마어마하죠. 어. 근데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이제 아이폰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서비스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창업자들이 했던 서비스가 3명의 창업자가 있는데요. 이 창업자가 에반 윌리엄스, 잭 도시, 로 비즈스톤이라는 분인데 이 중에 잭 도시가 얼마 전에 3월 달에 한국에 왔었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보고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했던 서비스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잘 나가다가 이제 애플이 이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거의 이제 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 음식 먹다가 차라리 우리 같이 소그룹에서 좀 재미있는 일들이 나오는 거를 그냥 툭툭 던지는 단문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트위터를 그때 만들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트위터가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면은 제가 단문 서비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엔 140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140자 제한이 지금도 있어서 제한이 있지 않아요? 이게 좀 2017년자로 확대가 됐습니다. 280자로 확대가 됐는데 이 제한이 있었던 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문자를 보낼 때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인 경우엔 비용이 더 나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한이 있었다가 지금은 280자로 확대가 됐지만 280자? 네. 근데 이게 영어권이고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아직까지 140자입니다. 아. 네, 뭐 이유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글에도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0자는 알파벳 280자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페이스북하고 차이점이 이제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누구를 페이북 같은 경우에 친구 추가도 해야 되고 팔로잉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페이스북과 다르게 트위터는 그냥 이슈가 되는 트렌드를 추적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계정 이름을 변경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화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갈 예. 때마다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게 쉽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 페이스북보다 조금 더 익명성 보장, 네, 자유로움 이런 게 크군요. 네 맞습니다. 네. 트위터가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이게 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11년부터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이 됐고요. 여기다 예전에 정치 팟캐스트 낙곰수가 있었죠. 네, 그 시작도 2011년이었고요. 네. 2012년도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어왔던 때입니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트위터에 링크가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선관위가 2012년도에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허용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총선이랑 대선 때 정치인들, 후보자분들이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흥미를 자아냈던 시절이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이랑 뭐 인스타그램 이런 등등들이 나오면서 조금 화제성이 떨어졌는데 네, 많이 떨어졌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다시 화제성이 되는 뭐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140자의 해밍웨이다 이렇게 자평한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140자가 넘어가긴 했지만은 140자 스타일로 계속 좀 쓰고 있고요. 그동안 참 화제를 모았던 트럼프의 트위터 많죠? 네, 몇 가지 좀 보면 2019년도 6월 달에 나왔던 걸 보게 되면 그 무인기 드론 격추가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이란. 네, 이걸 보복 공격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10분 전에 내가 중단시켰다. 맞아요. 그 뭔가 하고 나면은 트위터도 꼭 자랑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2017년도 8월 달에는 미국을 협박하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화염과 분노 발언. 이런 분위기가 가다가 아마 11월 달 발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김정은을 꼬마 로켓맨이라고 불렀었죠. 뭐 다 이게 어마어마한 외신이었기 때문에 다 기억나요. 맞습니다. 이 발언이 이어졌는데 하나 더 나왔던 게 김정은이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본인이 가진 핵 버튼이 더 크고 강력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이러고 네. 뭐 싱가포르 회담도 올렸었는데 특히 핵버튼 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고 위험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트위터 규정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 규정상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계정도 폐쇄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위터에서는 이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세계 정상들의 트위터는 아무래도 일반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덕분에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계정이 살아남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뿐이 아니라 이런 SNS 전반이 네, 뭐 전 세계 민주화, 뭐 어떤 정보의 민주화 특히 그게 넘어서 정치의 민주화까지 그런 사례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민주화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혁명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SNS가 함께 이끌어냈는데 대표적으로는 2010년에서 2011년에 튀니지에서 일어난 제스민 혁명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한 청년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과일이랑 수레를 뺏겼었죠. 네. 이걸 돌려달라 그랬는데 허용하지 않자 분신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가지고요.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 내용이 트위터에 올라갔죠. 네. 이걸 본 사람들이 불만이 폭발했었었는데 하나 더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위키리크스. 여기에서 1987년부터 튀니지를 통치한 알리 대통령 일가의 부패 사실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에 대통령이 망명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제스민 혁명이 된 거죠. 맞습니다. 어. 게다가 2주 후에는 바로 영향이 이어진 게 이집트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서 예. 18일 만에 30년 동안 지속됐던 무바라크 대통령이 무너졌고요. 최근에 홍콩 시위에서도 트위터는 지속적으로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은 지난 촛불 집회 때도 뭐 트위터나 이런 게 우리 아주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도 검색어로다가 뭐 촛불 집회, 몇 해 촛불 집회, 뭐 박근혜 그런 식으로 해서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 그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서울 광자 주변에 화장실을 갈 수 있을 때 어디 화장실이 있는지 그런 위치까지도 해시태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SNS에 비해서 트위터가 이렇게 정치적 특징을 갖게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정치인들이 많이 쓰고요. 이게 여과 없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대중한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보고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가짜 뉴스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의견이 뉴스를 거치다 보면 여가 되기 때문에 그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 그 지속적으로 트위터를 올리는데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올릴 때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달 수 있다는 그렇죠. 게 굉장히 특이한 일인 겁니다. 예, 예. 되게 좀 SNS 시대에 새로운 재미로 좀 부상한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 때문에 트위터 한다고 하지만 네, 트위터를 통해 또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도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뉴스 막기 위한 노력 트위터 자체적으로도 한다면서요? 네,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앞서도 얘기했듯이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소위 봇이라고 해서 어떤 서비스 계정들을 만들어서 전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이건 가짜 계정이다. 그런 의심스러운 계정이 있으면 매일 100만 개씩 차단하기도 했었고요. 네. 2019년에는 AI 스타트업 파뷸라라는 곳을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보통 이제 가짜 뉴스를 찾아낸 인공지능은 뉴스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떤 속도로 확산이 됐는지 그 경로를 분석해서 이건 분명히 가짜 뉴스 같다 하면은 차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테크크런치라는 곳에서 이걸 테스트해봤는데 93%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 뉴스는 조금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가 이슈인지 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고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뭘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 트렌드라는 걸 트위터에서 제공을 하는데 예. 과거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받습니다. 예. 지금은 누구든지 계정을 갖고 있으면은요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해시태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시태그는 앞에 이제 샵 버튼을 붙이는 걸 얘기를 해서 만약에 제가 샵 시사자키, 샵 정관용 이런 식으로 검색하게 되면은 그게 언급이 된 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전 세계 1위 해시태그가 오늘 4시경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시태그 MGMABOT, MGMA 보트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니뮤직 어워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투표를 MGM 해라. 음악사 거기서 그 투표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화두에 올라가는 거고요. 예. 그럼 미국은 샵 스트레인저 띵스 3라고 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기묘한 이야기라고 하는 미드에 시즌 3가 올라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트윗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 인어공주가 또 해시태그가 달라서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인어공주? 예, 이게 이유가 된 게 오늘 이제 인어공주의 배역 실사판 배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흑인분이 결정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의외다, 이건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식의 글들이 올라오는 것도 논란이 되면서 이걸 보면은 이게 이슈가 되고 있구나, 역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실시간 트렌드를 주도적으로 만드는 네,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누구나 어떤 말도 올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검색이 안 되거든요. 이래서 해시태그를 달아서 홍콩 시위 때도 세이버 홍콩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리기 때문에 이거를 또 검색하게 되면은요, 네. 정보를 보거나 서로 동참할 수 있게 이끌 수 있고요. 스쿨 미투의 경우에도 전국 학생들이 7일간 140만 건 트윗으로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누구나 흐름을 주도할 땐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어느 정도 언급이 돼야 이게 세계적 트렌드로 집계가 될까요? 이게 저도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 그 앞서 얘기했던 대로 월드와이드 트렌드 현재 올라와 있는 거 이게 또 낮에 보는 거랑 밤에 보는 게 또 다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보트 같은 경우에 82만 트윗이 현재 올라와져 있고요. 스트레인싱 3 같은 경우에 4만 5천 트윗, 그 인어공주는 또 7만 6천 트윗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만 건 이상이 언급이 되게 되면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이게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네. 경우는 보면 뭐 몇억 건 이렇게 나가는데 맞습니다. 겨우 뭐 82만 트윗이 세계 1등이다? 네네. 바로 이런 걸 봐도 트위터는 이미 한물 간 거 아니냐? 네. 이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냐?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SNS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소셜, 그러니까 나하고 나의 친구들 원래 그런 분위기의 계정이었었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서 올린다라기보다도 뭔가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이슈를 던지게 되면은 그거를 팔로잉하게 되면서 자기 의견을 달 수 있는, 예. 자기 의견을 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좀 성격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여기에 좀 이슈적인 게 트위터 코리아의 신창섭 대표의 인터뷰 건을 제가 좀 봤는데
2018년도 한 해만 K-팝과 관련된 언급량이 53억 건이었었고요. 53억 건? 여기 월드컵 관련 트윗이 6억 건이었으니까 9배나 많아진 겁니다. K-팝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네요. 예, 훨씬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 K-팝에 대해서 키워드를 쓰는 연령대를 보게 되면 10대, 20대가 많이 쓰는 거죠. 네. 이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었던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내한했을 때에도 K-팝 역시도 트위터 부활의 비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진짜 그 부활시킨 건 K-팝이네요. 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보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어. 이러니까 또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럼 여기다 광고를 넣으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광고도 수주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트위터의 매출하고 사용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뒤쳐졌다가 다시 회복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재난 상황에서도 트위터의 활약이 돋보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빠른 전파가 되기 때문이고요. 트윗이라고 하는 게 이제 툭 던지면 전파가 쉽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원 산불대 같은 경우에도 산불 대처 방법 관련된 트위터가 18시간 동안에 100만 건 넘게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시태그 속초 산불, 해시태그 속초 등이 사용이 되었었던 거였었죠. 네. 실시간에도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트위터 자체적으로도 다른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등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네. 자체적인 기술 개발 같은 걸 합니까? 뭐 기술 개발이라기보다도 네. 그 예전에 워낙 무너질 뻔했었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서 다시 한번 시작했던 서비스들이 실시간 트렌드를 반영해서 보여주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회사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정답을 내렸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들의 답은 우리의 본질은 대화형 플랫폼이다. 우리는 공론의 광장 역할을 하는 게 맞다. 네. 원래 자신들의 태생에 주목해서 네, 집중하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를 잡는 거라든지 알겠습니다. 페이크 계정 없애는 것들을 하고 있죠. 뭐 제2의 전성기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의 이인복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